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디야 차례죠, 저번 시간에? 페이지 가시면. 저번에 개발론 하다가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429페이지 할 차례 같아요. 429. 429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고. 혹시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죠? 저번 주 마케팅을 안 했거든요. 저번에 마지막 마케팅.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로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특강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특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PPT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PPT를 이제 그 좀 이렇게 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기출 특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429로 가시면은 건물의 내용 연수와 연련 현상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만 쳐 놓으시는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빈번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보는데 건물은 그냥요 감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 존재하는 내용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물의 내용 연수라 그래요. 내용 연수.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이라는 내용 연수가 나와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여기를 오늘 그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잠깐 넘겨보세요. 뒤쪽으로 가시면은 감정평가도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미리 복습 차원으로 간다면 페이지 521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521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그 감가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랑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감가가 무슨 쪽 감가가 있었어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찾았습니까? 요거랑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감가가 안 돼요? 감가가 돼요? 되죠. 감가 요인, 원인을 봅니다. 원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다 다 5층짜리 건물인데 첫 번째 건물이 많이 금이 갔어요. 자,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으니까 노화가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노화가 된다. 그럼 이건 기능적이에요,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리적에 노화에 체크가 돼 있죠. 노화. 노화가 키포인트예요, 노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물리적 감가가 됐다 그래요. 물리적 감가. 근데 건물이 금이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도 있죠.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기능이 잘못돼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따라해보세요. 형식의 구식화. 체크가 돼 있죠. 그죠? 그 형식의 구식화는 재래식 부엌 같은 거, 옛날 방식. 형식의 구식화. 그래서 요거는, 자, 따라합니다.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 물리적과 기능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사람은 감가가 안 되지만 사람도 늙으면, 노화가 되면 무슨 적 감가가 많이 됐다는 얘기하고 물리적.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우면 뭐다? 기능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나가서 지인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럼 너는 물리적 감가는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는 심각하구나.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물리적은 그냥요, 시간이 경과돼서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노화, 마모 파손, 우발적 손상, 물리적 하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얘도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내부적이 잘못됐고, 자, 이것도 이제 알아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금이 간 거는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도 있어요. 있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하기도 하죠. 하고, 이 물리적 감가는 어차피 여기서 오늘 나갈 거니까, 자, 따라서 변동의 원칙. 가격이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니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금이 갈 수도 있죠. 그죠? 물리적 감가가 변동의 원칙 관련되는데 이건 아직 안 나왔고, 기능적은 노화가 된 거예요? 형식이 구식화된 거예요?
기능적인 저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건 배치가 안 맞다는 거죠. 토지의 건물에 대한 규모가 안 맞다는 거. 설계의 불량, 능률의 저하, 그다음에 형식의 구식화, 설비 부족도는 과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우리가 설비가 너무 부족해도 되지 않고 과잉돼도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또 빼짝 마르거나 너무 또 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 설비 부족이 생각되세요? 과잉이 생각되세요? 자, 첫 시간부터 삐졌는데, 자, 이런 것들.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내부적이죠. 그럼 이것도 치유가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비용이 많이 나가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따라서 내부적인 강가. 내부적인 강가인데, 자, 우리가 외부적인 건 뭐냐면, 자, 이게 연결이 돼요. 신축 상가는 금이 갔어요? 신축 상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러면 아직 이 물리적으로는 가장 유용성이 높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기능적도 높은데, 여기 탄광촌이 있어요. 탄광촌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아 장사가 잘 되는데, 탄광촌이 폐광돼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그러면 이거는 치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래서 따라보세요. 경제적 감가.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는 내부적인 게 잘못됐어요? 외부가 잘못됐어요? 외부. 그래서 어디가 체크되어 있죠? 경제적 감가는 여러분들이 어디냐면,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그냥입니까? 인근 환경입니까? 환경. 지역이 잘못된 거죠. 지역의 세태라든지 환경이 잘못됐다는 건지 시장성의 감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지역, 환경, 시장 나오면 이건 무슨적 감가가 됐다는 거죠?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 경제적이 돈이잖아요. 돈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요. 사람들은 환장을 해요. 어떻게 한다? 환장. 환이 뭐죠? 장이 시장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강가를 머릿속에 두셔야 우리가 이제 평가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은 뭐 법적인 건데, 법률적 하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에 들어가는데, 세 가지만 암기하세요. 그럼 아까 다시 넘어오시면은 430페이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430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건물의 내용 연수의 종류가 물리, 기능,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아까 노화가 되면은 무슨적 감가가 된 거죠? 그 물리적인 내용 요소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의 구식화. 형식의 구식화는 물리적이었어요? 기능적이었어요? 그럼 요거는 물리적인 내용 요소예요? 기능적인 내용 요소예요? 건물이 본래 기능 원활히 유지할 수 없는 것까지만 내용 요소가 다 됐다는 거고, 경제적은 그냥이야. 아까 이건 지역이 나와. 돈을 보면 환장하죠. 환경, 그 지역 주변에 대한 건물이 부족함, 이런 것들은 무슨적 내용 용수다? 경제적. 행정적은 이제 법적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데, 물리, 기능, 경제적을 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가면은, 노후화가 되면 무슨적 찍으시고, 설계 불량이나 형식의 구식화는, 아까 경제적은 환경, 시장, 지역 들어갔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꼭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건물의 연련현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얘는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오른쪽에 키포인트에 그 건물의 생애 주기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그 그림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건물도 그냥입니까? 생애 주기가 있습니까? 자, 신축에서 나중에 또 폐물돼서 다시 또 정개발 단계로 가는데 건물의 생애 중이에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암기를, 생애 주기를 전신안노폐라고 암기를 하거든요. 전신안노폐.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전개발 단계. 전개발 단계는 좌측에, 여긴 없고, 좌측에 옆쪽에 맨 밑에 가시면 전개발 단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용지 상태. 그 밑에 용지 상태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만 체크하세요. 그러면 아직 건물이 졌어요? 아직 안 졌어요. 안 졌고, 용지 상태고, 그 다음에 신축이라는 것은 건물이 완성이 됐죠.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 신축은 금이 갔어요? 건물에 금이 안 갔어요? 그 물리적으로 가장 유용성이 높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물리적으로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건 뭐니? 그 무슨 단계 찍으셔야 돼요?
신축. 그 위에 신축 단계에 파란 색깔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정 단계는 사람이 중년이에요, 중년. 중년의 일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장기에 이르고요. 그럼 이 중년이 오래 가려면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자, 안정 단계는 파란 색깔, 무슨적 유용성이 최고라고 돼 있어요, 위에.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돈을 제일 잘 버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파란 색깔, 자본비 지출이 필요한 단계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을 증축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 노후에 하셔야 돼요? 안정 단계 해야 돼요? 안정 단계 하는 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기간이 또 연장이 돼서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연령 현상에 맨 밑에 가시면 최장기 기간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가장 장기 이른 것은 무슨 단계다? 안정. 자, 노후 단계는 자, 밑줄만 쳐보세요. 위에 4번에. 노후 단계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노화되면서 건물이 본래의 기능이 매우 저하됐죠. 찾았습니까? 그럼 두 번째,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그냥 완전히 나빠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추가 투자하면 될까요? 추가 투자하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완전 폐물 단계로 간다. 그래서 완전 폐물은 경제적까지 다 가니까 이제 정개발 단계로 가야 된다.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신축이 나왔다 그랬죠. 신축은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얘기했죠. 가장 장기인 단계는 무슨 단계다? 안정. 안정 단계는 관리 상태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관리를 잘해야지만 연장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경제적 관리가 중요하고, 노후 단계는 추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자본적 지출은 안정해서 해야 되죠. 노후 단계는 추가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물리적 기능 상태가 나빠진다. 그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마케팅이 중요해요.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죠? 5번을 옆에다 끼시고 마케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찍어드리면 아예 43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34로 가시면은 434페이지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거기서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마케팅 전략의 3가지 차원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시장 점유 마케팅.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37페이지로 가시면은 무슨 점유가 있죠? 고객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는 3가지 마케팅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마케팅이 아마 제가 예전에 뒤에 기출문제를 싹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풀어드릴 텐데, 자, 합니다. 43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마케팅은 무조건 또 여기도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 전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에 3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죠. 전략이. 자, 시장 점유라는 것은 수요자가 시장을 점유해요?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해요? 시장을 점유해서 그 안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위주. 그래서 처음엔 다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가죠. 그죠?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은 나중에 이제 이따가 제가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따라보세요. 틈새 시장을 점유. One more time. 틈새 시장을 점유. 그럼 요게 글씨가 나오면 이건 무슨 점유를 찍으셔야 돼요? 시장 점유. 그래서 2가지가 있어요.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럼 포피라는 거는 P가 몇 개 있다는 얘기죠? 4개 있다는 얘기죠. 그죠? 포피 믹스 전략에다 이렇게 보셔서, 이 STP는 보통 이제 주거용에 사용되거든요. 또 상업용에 사용되는데 참고하시고요. 요 순서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이제 전략을 세워요. 자, 그래서 제가 편법으로 마시장이라는 사람이 상대편 후보한테 3표차로 줬죠. 따라해보세요. 3표차. 3표차. 야매도 다 까먹었죠, 이제. 몇 표차로 줬다고? 3표차. 3표차로 적으세요. 3표차.
근데 중요한 게 세표차가 세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세가 뭐예요? 시장 세분화죠.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 그래서 S 자 T P가 되겠죠. 그죠? S는 자 갑니다. 요거는 시장 세분화는 영어로 따라해보세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그럼 사람을 나누겠죠. 그죠? 수요자 특성을 나누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을 이렇게 나누는 게 세분화죠. 자, 그럼 나누기만 해야 돼요? 살 사람을 찍어야 돼요. 타겟이라는 건 찍는 거죠. 그죠? 타겟. 그래서 타겟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STP로 암기하신다면 STP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세표차 요걸 암기하시고 자, 요거는 표적 시장의 선정이에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선정을 해서 섬 좀도 맞고요. 또 목표 시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중상층을 이제 확인해서 얘한테 맞게끔 만들어서 따라서 세표차, 차별화. 자, 따라서 포지셔닝. 그래서 차별화라고 나오고 영어로 이제 포지셔닝인데 한글로 포지셔닝인데 요게 따라합니다. 위치. 전역한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 차별화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부동산을 나누는 거예요? 부동산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레미안 아파트다. 그러면 GS 자이와 차별화시켜서 지금 제가 그린 건 사람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이 제품이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몇 표차로 줬다? 세 표차. 그러니까 세분화는 이제 사람을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표적 시장은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어떤 걸 이제 그 타겟을 할지 찾는 거고요. 차별화는 그냥요, 이 공급 상품을 나눠요. 사람 나누겠죠. 그래서 보시고, 거기 보시면 포피 믹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럼 P가 몇 개 있다는 거죠? 4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제가 이따 기출문제도 조금 보여드리고 전반적인 걸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그 기출문제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볼게요. 아까 몇 표 차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재판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재판 가유.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야. 그래서 뭘 가자고? 재판 가유. 그래서 재판 가유. 자, 지금 P가 몇 개 있어? 4개. 그래서 재판 가유로 암기하시는데,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재판 가유. 자, 가유. 이렇게 잡습니다. 자, 요거는 제품은 따라보세요. 프로덕. 자, 이 판매 쪽지는 따라해보세요. 프로모션. 가격은 프라이스. 자, 유통용로는 플레이스지, 유통용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은 뭐가 이제 다르게 나오냐면, 아까 여러분들 여기도 P가 들어갔지만 얘는 그냥이었어요. 포지셔닝이었어요. O가 들어가죠. 지금 보고 있어? 따라서 포지셔닝. PO. 근데 여기는 따라서 RL. R하고 L 굴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P하고 여기 P를 바꿔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는데, 이 제품 문제, 기출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 요즘은 그냥입니까? 대형사, 우리가 건설사끼리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주차장. 요런 게 나와요. 주차장. 그러면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왜 3베이, 4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설계. 평면 설계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설치. 그죠? 이런 거. 설비.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건 그냥이야. 제품이야. 근데 판매 촉진은 우리가 청약자한테 경품을 추첨할 수 있죠. 그럼 시험 문제가
경품을 제공한다 나오면 그냥이야. 이건 판매 촉진이야. 가격은 고가로 갈지 저가로 갈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내가 직접 판매해요. 간접 경로로 남을 불러요. 그래서 따라서 업자를 부른다. 중개업자나 분양대행사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중개업자나 분양대행사를 부르는 거는 무슨 경로다? 유통 경로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학문적인 접근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학문하러 오셨어요? 자격증 타러 오셨어? 그럼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줬어? 3표 차. 뭘 가야 돼? 재판 가유.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났어. 그럼 넘겨. 그럼 무슨 점유야? 고객 점유라는 게 있죠. 무슨 점유가 있다? 고객 점유. 고객 점유 찾으셨습니까? 가격 전략도 제가 기출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너무 학문적이야, 이 책이 지금 요거는. 그래서 고객 점유 찾으셨어요? 아이다라는 거 아셔? AIDA. 그래서 아이다를 찾아내야 돼. 그럼 우리가 고객 점유라는 자체는 고객이 소비자야. 그럼 시험 문제 소비자 위주 나왔어. 그러면 시장 점유야. 이건 고객 점유야. 고객 점유가 되겠죠. 그래서 AIDA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다라 그래요. 아이다. 그래서 AIDA라고 하거든요. 아이다. 자, 그러면은 이걸 구매 의사 결정이라고 그래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자, 거기 보시면 A가 어텐션이라는 주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나 신문 광고를 해요. 그러면 어텐션은 뭐예요? 주의를 끌겠죠, 그죠? 그래서 인터레스트는 흥미를 일으켜.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이제 분양대행사가 막 궁금증을 해소하고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 제가 셀링 포인트라고 집어넣으라 그랬죠. 기억도 안 나죠? 무슨 포인트? 셀링 포인트. 이게 중개사법인데 이따가 학개론에서 나왔어요. 따라봐. 셀링 포인트. 욕망 단계에서 한다. 욕망. 거기 욕망은 찾으셨어? 거기다 셀링 포인트 넣으셨어?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여러 가지 특성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거는 욕망 단계에서 난다. 또 액션이라는 행동을 옮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봐봐. 여성 의류를 판매하려면 그냥이야 디스플레이를 잘 해놔야 돼. 잘 해놔야죠. 이쁘게 해놓으면은 갑순이가 가다가 그냥이야 이거 어텐션. 가만히 이쁘다. 그럼 점원은 가만히 있어 튀어나와. 흥미를 일으켜서 엄마 언니 그냥 와서 입어봐. 그 다음에 입혀놓은 다음에 그냥인데 이걸 날려야 돼. 그래서 어머 언니 미스코리아 같아. 그럼 이 언니 가만히 있어 카드를 꺼내. 액션을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아이다. 그래서 언니 굉장히 힘들어. 영어 많아. 너무 힘들어서 따라서 아이고. 다시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무슨 점을 찍어? 고객 점을 찍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 관계는 한 번 팔아야 돼.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 유지해 나가야지. 관계 유지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계 유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자, 그냥입니까?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죠. 그럼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그냥이야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럼 일회성으로 팔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브랜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 브랜드가 있나? 없어? 없으면 적어. 브랜드. 레미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코카콜라는 지금도 먹어요? 어렸을 때도 사 먹어요. 자꾸 머릿속에 있죠? 그럼 레미안에 살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레미안 찾는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아예 기출문제를 보고 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넘겨보세요. 기출문제를 아예 그냥 소전 박사를, 자, 요거 안 했다. 자, 잠깐만요. 438페이지로 가시면 광고는 안 했었죠. 제가 광고는 안 한 게 요즘은 잘 출제가 않는데 내가 하나인 것만 가볼게. 광고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냥 광고예요? 부동산 광고예요? 부동산은 지역마다 똑같아? 달라? 지역적 제한이 있고 내용이 다 개별성이죠. 시간이 또 팔리면 또 소멸될 수가 있고 광고의 양면성을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보통 광고를 하는데 팔 사람만 해요? 사는 사람도 해요. 양면성을 다 갖고 있죠?
그다음 오른쪽 광고 목적은 이것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기업 광고는 뭐 삼성이 만들면 다르더라. 삼성을 이렇게 부각하는 거예요. 익명은 사람에 대한 거고 특정은 특정 판매 촉진이고 계몽 광고 있어요. 계몽 찾으셨어? 계몽하는 척하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전철에서는 핸드폰을 자제합시다. 그러면서 갤럭시 그러는 거지. 그럼 그냥이야. 이건 계몽이야. 계몽. 자, 시험 문제가 그래도 한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신문 광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좀 펼쳐보세요. 따라서 안내 광고, 안내하고 전시 광고가 있는데 아직 넘기지 마시고 안내는 어디다가 밑줄치냐면 밑에 안내 광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니은번에 따라서 한정된 공간. 그럼 공간이 넓어 한정돼 있어. 그러면 찍 가시면 약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공간이 넓다, 공간이 좁다. 약어고 넘기시면 전시 광고가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럼 파란 색깔. 전시 광고는 공간이 좁다, 넓다. 그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그것만 보시고 점두라는 거는 그냥 우리 그 유리창에 중개업소 유리창에 그냥 보증금 얼마 적혀져 있는 거고 다이렉트 메일 광고라는 것은 이건 그 어때요?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색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미 주소와 성명을 없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우편을 보내죠? 특정인한테. 그래서 그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이렉트 메일 광고고 노벨티라는 단어가 있나? 노벨티는 이렇게 볼펜에 이렇게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한테 알리고 감사의 표시지. 그 매물을 막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TV 광고는 뭐 비싸고 좀 읽어보시면 되고 교통업계, 인터넷인데 그냥 참고하세요. 쓸데없어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442페이지로 가셔도 광고 예산 편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전년도 매상고는 전년도 올린 것만큼만 광고하고 매년 정액 똑같이. 그 다음에 현황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시장의 현황. 시장의 현황. 지금 시장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해서 갈 수도 있죠. 경쟁자 기준법은 경쟁자 업체에 따라서 가고 이익 배분 이익에 따라서 TV 광고는 싸요. 굉장히 비싸요. 지불 능력도 따져봐야겠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광고라는 건 뭐 그냥 요거는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월별로 하는 게 낫고 또 경기가 좋으면 오히려 광고를 줄이고 경기가 나쁠 때 좀 해야 효과적이다. 자, 밑에 보시면 따라해봐요. 애드믹스.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집중이에요?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매치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절대적은 아니고 또 경쟁업자에 따라서 또 여건을 고려하는데 자, 넘길게요. 아예 제가 기출문제로 아예 이거는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해드리게 되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453부터 잡아볼게요. 453. 자, 453페이지 잡는 게 지금 거기에 17번이 있어요. 17번. 찾았나? 자, 갈게. 기억에 칠판. 아까 설치 기억나지? 설치. 설치 나오면 뭐 찍으셔야 돼? 제품 찍어야 되죠. 제품. 설치. 따라 주차장. 설비. 설계. 설치. 그럼 뭐 찍어? 제품 찍고 아까 업자 부르는 거 있었지. 중개업자. 뭐였어요? 유통용로.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 가격은 가격이겠죠. 아까 청약자한테 경품 추천하는 거 기억나? 뭐지? 판매 촉진이란 말이야. 이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가야 돼. 알겠죠? 다시 갈게. 설치 나왔어. 업자 불렀어. 가격 나왔어. 경품을 추첨했어. 잘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잘하셔야 돼. 그래서 좌측서부터 13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마케팅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세표차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가. 기출문제 지문이 중요해. 그럼 시장 세분화라는 건 그냥이야 사람을 나눠. 구매자 집단을 세분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 자, 아까 따라해봐. 세표. 그 밑에 표가 보이시지? 그러면 표적 시장은 따라해보세요. 세부된 시장. 찾았어? 그 전에 세분된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표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삼아야 되고 자, 마케팅 믹스는 아까 포피가 있지, 포피. 그러면 그냥이야 재판가유야. 그럼 이 영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영어를 어떻게 나오냐면 있죠? 봐봐.
일로 봐요. 아까 요거 포지셔닝 기억나시죠? 포지셔닝은 그냥이야 P하고 O야. 여기는 따라서 R, L. 지금 어디 앉는지는 알아? 3번의 두 번째 줄 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 포지셔닝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찾았어? 그럼 플레이스가 뭐야? 유통용로, 유통용로. 영어가 나오니까 약하네. 미치게. 유통용로. 프로덕은 제품이지. 영어 잘하는데 왜 이렇게 또 수줍어해? 플라이스, 가격, 프로모션. 나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 포지셔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여기는 PO가 들어가야 돼요? RL이 들어가야 돼요? RL이 들어가야지 포지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찾았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쪽지는 이제 표적 시장은 반을 빠르게 강하게 가서 경품도 막 추첨하고 그러는 거예요. 3번까지 맞죠? 근데 5이 왜 틀렸냐? 봐봐, 미추쳐봐. 가격 전략 좀 빠른 자금에서 원하고 지역 구매자가 구매력이 높대, 낮대. 그러면 저가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4번은 풀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15번으로 가볼게. 마케팅에 대한 설명. 아까 셀링 포인트 기억나나?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야? 욕망 단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에 대해 어디 단계에서 한다? 욕망을 충족시켜요. 찾았죠?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내가 프린트를 했는데 봐봐. 동그라미 2번 보고 계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있지? 틈새 시장을 점유 있어? 따라해보세요. 틈새 시장을 점유. 그럼 무슨 점유야? 시장 점유지 고객 점유가 아니잖아요. 아우 이해해야 되는데 그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게 글씨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건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만 들어갔어요? 소비자 다 들어갔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세표차 아세요? 자, 세표 차죠? 어머, 교수님, 차가 안 보여. 포지셔닝이 차별화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아이다 아시죠? 아이다. AIDA. 다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틀린 걸 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까 얼마나 영어에 약했으면 이제 한글로 해놨어. 재판가요 알아? 제가 뭐야? 팜, 가, 유.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 함께 다른 아파트와 차별해서 혁신적인 내부자. 설계! 찾았어? 아까 설치, 설계 이런 거 나오면 뭐야? 제품이야, 제품. 오케이? 프로덕이 되겠지.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이 나왔죠. 가장 좋은 시장을 제공할 것을 특화된 시장을 타겟하고 4번을 보시면은 힌트를 줄게. 펜 들어보세요. 시장을 나누어 몇 개로 답세 세분한다. 무슨 아야? 세분화가 돼요. 4번은 세분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포지셔닝이 차별화라고 그랬죠? 이게 목표 시장이 표적 시장이에요. 그 전에 표적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리면 이 포지셔닝이 한글로 위치예요.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두 번째 있나요? 그 포지셔닝이 나오면 그냥 위치가 나와야 돼. 목표 시장에서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는 거지. 아시겠죠? 전부 프린트 다 갖고 오셨어요? 5번 풀어보세요. 언제 기다려? 가자.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따라봐. 틈새 시장의 점유. 그럼 뭐야? 시장 점유. 힌트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소비자는 고객 점유인데 내가 못 찾을까봐 고객 지향적이라고 넣어놨어. 앞에 고객이 들어갔지? 그럼 무슨 마케팅이야? 고객 점유 마케팅. 브랜드 나왔지? 무슨 마케팅이야? 3번이 맞겠네. 맞아요? 아까 업자 불렀던 거 기억나? 업자? 중개업자, 입주자 요거 부른 건 뭐야? 유통용로가 되겠고. 자, 이제 나왔다. 마지막. 다음에 설치, 주차장. 이거 못 찍으셔야 돼. 제품이 되겠죠. 다 기출됐던 지문이거든요.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고. 자, 넘겨볼게요. 462페이지로 이제 넘기셔서 감정평가로 가겠습니다. 감정평가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5, 6월 달에는 요약집으로 이제 갈 거고, 보통 이제 8주가 나올 수 있고 9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이 9주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2주에 거쳐서 할 거예요. 이번 주하고.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게 따로 3방식.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기회가 가니까 이 감정평가 파트로 갑니다. 46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가져서 이렇게 봐요. 우리가 그 1, 2월 달에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거는 조금 가고요. 오늘 새로 프린트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자, 따라서 가격제 원칙,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 위주로 좀 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부분은 조금 빨리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론 파트는, 감정평가론은 나온다면은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게,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등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다고 얘기했어요. 가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매긴다. 근데 이게 어디가 이게 중요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들어보셨죠? 여기가 거의 시험 문제 2문제 정도는 무조건 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위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평가에 관한 규칙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가 2문제는 무조건 뜨고 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 펜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기시면은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흩어드린다면 쭉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면, 자, 갑니다. 규칙은 그냥이에요, 법이에요. 법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쭉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일단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가시면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파트에 물건별 감정평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면은 교재 우리가 556페이지였어요. 556페이지 보시면은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찾으셨습니까? 특히 이제 물건별 감정평가 여기를 굉장히 제가 강하게 갔죠. 얘기 좀 해보세요. 막 난리가 났죠. 그지? 여기가 거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그죠? 근데 규칙이라는 자체가 이제 딱딱 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우리 부동산은 학계로는 법이에요, 학문이에요. 근데 법은 그냥이야,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좀 가졌으면 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건별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위주로 가셔서 토지 평가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556페이지서부터 558페이지까지는 페이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물건별 감정평가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오는데, 그럼 일단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안 한 것 쪽으로 위에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셔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앞쪽으로 우리가 교재 가셔서 일단 462페이지 가셔서 가시면 거기에 개념에 체크가 돼 있죠. 자, 아까 토지였어요, 토지 등이었어요. 그럼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죠. 그럼 뭘 판정해서 뭘 표시해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평가의 필요성은 안 했었죠. 그래서 요즘은 좀 뜸한데 잘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우리 부동산은 일물가의 법칙이 성립돼요, 성립이 안 돼요? 토지마다 가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일반인이 매겨야 돼요, 전문가가 매겨야 돼요? 표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선정하고 지역마다 가격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 평가사가 조사를 해서 가격을 다 매겨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항상 우리 지역은 안 변해요, 굉장히 변해요. 그럼 항상 가격이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또 이 적정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감정평가가 안 필요하다? 필요한데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을 평가한다, 그런 말이 안 맞는 게, 물방울 다이아몬드도 조그마지만 그냥요 비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고가이기 때문에 평가한다면 말이 안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제목만 갈게요. 자, 우리 시장은 완전해요, 좀 불완전해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가치 형성력이 복잡하죠?
적정가격 형성이 또 저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성 공급성을 강조한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평가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넘겨보세요. 이것도 안 했었거든요. 넘기시면은 박스를 한번 가볼게요. 박스를 가시면은 자, 464페이지 박스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경제적 기능, 정책적 기능. 지금 여러분들 464페이지 밑에 박스 보고 있나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능이라는 자체도 요즘은 좀 뜸해요. 그래서 평가의 기능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 감정평가의 기능이래요. 감정평가 기능. 감정평가의 기능은, 자, 첫 번째, 이거부터 볼게요. 다음에 정책적. 자, 정책적은 정부가 할 때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에 대한 역할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정부가, 자, 봐봐봐. 손실보상 안 해줘야 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시지가로 해주잖아요. 그죠? 손실보상하거나 세금을 때리더라도 평가 가격을 몰라야 돼? 개별 공시가를 알아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런 것들은 시장이 하는 기능이에요? 정부가 하는 기능이에요? 적정한 가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적정하게 나와주고, 손실보상 가세 형평성이고, 부동산은 그냥 이용이 돼요? 잘 이용해야 돼요. 효율적인 이용과 규제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이건 정책적 기능입니까? 정책 기능이고, 자, 시장이 안 돌아가야 돼? 잘 돌아가야 돼. 그러면 경제적 기능은 거기 보시면은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자원 배분을 또 해야 되고, 또 거래가 또 잘 이렇게 질서를 또 확립시키고,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암만 비싸도 어떻게 돼요? 자, 암만 좋아도 비싸면 못 사겠죠. 그죠?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자원 배분. 배분.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따르세요. 거래질서 확립. 거래질서 확립. 거래질서 확립.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했다고 해서 막 경기가 막 살아나거나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화를 하자. 평가를 했다고 해서 막 경기가 좋다, 나쁘다 볼 수는 없잖아요. 거래 질서에 대한 확립만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경제적 기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이야 가격이 먼저 나와야 돼. 나와야 되고, 손실보상 형평성이고, 토지를 잘 이용하거나 규제한다는 건 그냥이야 정부가 하는 역할이야. 시장은 어떻게 돼? 잘 돌아가야 되죠? 자원 배분과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몇지 선다지? 그래서, 자, 지금 정책적이 몇 개 있지? 4개 있고, 경제적이에요. 뭐 느낌이 안 오시나? 안 오면 말고,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자격증도 강의하지만 학교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객관식 문제를 만들 때 우리한테 딱 눈에 들어오는 건, 따라서 4개, 3개. 사셨습니까? 그럼 5개 중에서 이 3개가 쑥 들어갈 수 있어요. 얘기 좀 해봐. 이게 4개잖아. 얘가 쑥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새벽 2시에 만들어 봤는데 안 먹힐 거야. 자, 따라서 의사결정, 자원배분, 거래질서 확립. 이런 거 나오면 정책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지. 그죠? 그러면 경제 활동하는 게 그냥이야, 시장이야? 그럼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책상이 그냥이야, 의자가 거래돼. 따라서 의자가 거래된다. 안 먹힐 줄 알았어. 자, 그럼 요거는 정책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에요. 이해 가셨어?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정책적 기능이 아닌 거, 그럼 무슨 거래를 찾으면 돼? 의자 거래, 의자. 의가 뭐야? 의사결정. 자가 거가 거래 질서 확립이죠. 근데 거래를 활성화시켜요?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거래를 질서를 좀 확립시켜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쉬는 시간은 조금, 오늘 또 특강하죠? 그래서 또 많이 힘드시니까 5분만 좀 쉬었다 갈게요. 5분만 쉬십시오.